공간이 작으니까 다 들리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소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제가 소개를 스스로 할 게 없네요. 띠오킴이라고 하고 여기 세미나 오늘 이렇게 강사로 초빙해 주셔서 오히려 제가 더 감사드리고 지금 현재 제가 잠깐만요. 현재 제가 ANK, 앵크라고 부르셔도 되고 앵크라고 하면 그냥 구글에 쳐보시면 키 오브 라이프라고 해가지고 그냥 키 오브 라이프 뜻이 좋아서 그냥 앵크,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ANK, 아메리카인 코리아. 그래, ANK 엔터프라이즈 CEO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 저는 사이버 전문가가 아니고 IT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기업을 조그만 그냥 스몰 비즈니스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냥 중소기업을 경영하는 경영자입니다. 경영하는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그리고 제 주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그저께도 제가 아는 사장님이 뭐 지금 누군가가 뭐 은행 계좌를 어떻게 알았는지 다 뚫고 들어와가지고 그게 뭐 지금 난리가 그 회사가 났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거를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그리고 저는 제 사례를 한번 이야기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사례들이 있으면 많이 이야기해 주시고 이런 정보들을 쉐어하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시거든요. 하소연할 데가 없더라고요.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래서 이제 제가 제 거 이제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큰 문제에 빠질 수도 있는 사이버 범죄 사례 및 리스크 관리라고 해서 좀 거창하게 이야기를 썼습니다. 하지만 뭐 사례이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들어주셔도 될 것 같고 그냥 제 크래프트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설명해 주신 SC 기반으로 해서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 크게 뭐 하고 있지는 않고 제가 원래 비즈니스가 있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로 이제 원래 메인 비즈니스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진짜 한 2, 3년 동안은 거의 너무 힘들어가지고 왜냐하면 뭐 백화점 손님들이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때 동안 거의 저희도 문 닫는 줄 알았어요. 그래도 어떻게 살아남았는데 그 사이에 운이 좋았는지 그 코로나 한 해 전, 두 해 전쯤에 이제 켄 PD님께서 했던 이제 강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학생이었어요. 열심히 저희 직원들 다 수업료 다 대고 들어가서 셋업을 했는데 마침 코로나가 터져서 회사는 문을 닫았는데 그냥 이 웹사이트 비즈니스는 좀 돼서 그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아니라 굶어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그 정도로 해서 일단 그런 이렇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하나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사실 이제 프라이빗 레이블 클로딩 홀세일 하는 거는 이제 CEO로서 ANK 엔터프라이즈를 맡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온라인보다는 다른 쪽 오프라인 쪽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1, 2, 3번, 4번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이쪽에 나와서 강의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 먼저 시작에 앞서서 과연 어떤 내용들이 제가 할 건지 한번 짧은 동영상 하나만 보겠습니다. 뭔지 한번 보시죠. 오전 중에 도착할 거예요.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자식이 일찍 두고 했네. 뭐야? 형 왜? 너 자소서 보낸 거 파일이 안 열려. 다시 보내. 형이 집에 가서 봐줄게. 나 자소서 안 보냈는데? 안 보냈다고?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고 최근에 굉장히 핫하게 넷플릭스에도 썼잖아요. 넷플릭스 1위까지 났고 15화, 16화의 주제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본 거 딱 3분인가요? 3분 동안에 회사 하나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저도 비슷한 걸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그러니까 이화를 투자를 해서 이 스토리를 만들어냈고 마지막 회를 끝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요거 보시고 나면 이제 제가 어떤 내용이 뒤에 있는지 조금 무슨 말 하는지 좀 아시게 될 거예요. 일단 저는 오늘 제가 겪었던 사이버 범죄 사례 3가지에 대해서 3가지 정도만 일단 공유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나에게 과연 이런 일이 생길까 방심하다가 갑자기 발생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난감해지는 게 바로 온라인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함께 공유하고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어볼 데도 없고 난감해지는 게 바로 온라인 관련 범죄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들이 생기면 함께 공유하고 방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3가지 사건 중에서 첫 번째 사건이 사실 제일 중요해서 이 사건 일이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나머지 2번, 3번은 그냥 간단하게 말씀만 드릴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제가 2018년도 비즈니스를 할 때 일단 제 ANK 엔터프라이즈가 제 메인이기 때문에 일단 ANK 저희 회사는 미국 현지 리테일러로부터 의류 오더를 직접 수주해서 베트남과 중국 공장에 오더를 생산하여 수입 납품하는 의류 ODM 무역 회사입니다. 그리고 베트남,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물건을 지정을 선적을 해주면 저희가 송금을 하고 BL을 서렌더를 받아서 이제 하는 그런 결제 방식을 계속 사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베트남 공장에서 당시에 이제 베트남 공장에서 이제 생긴 문제였는데 베트남 공장에서 물건이 선적돼 평소처럼 이제 송금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송금을 평소대로 진행을 했고 공장에 BL 서렌더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갑자기 며칠이 지나도 송금 못 받았다고 계속 베트남 에이전트에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확인을 해봤는데 은행에서는 송금이 또 제대로 나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다시 이제 베트남 공장과 직접 통화하면서 송금증 내용을 하나하나씩 이제 통화를 하면서 직접 다 확인을 해봤는데 송금 받는 은행 정보가 자기들이 우리한테 보낸 이제 송금 은행 정보하고 다르게 바뀌어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너무 놀랬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결국 내부적으로 저희가 이제 전 직원의 이메일들을 확인해 본 결과 어느 순간에 베트남 공장에서 우리에게 보낸 이메일 주소가 교묘하게 바뀌어 있음을 확인했어요. 거의 똑같은데 이거 앞에하고 뒤에를 얼핏 보면은 잘 모르시겠죠? 네. 근데 계속 평소에 왔다 갔다 하면 몰라요, 이거. 근데 이래서 그것도 발견 못하냐고 이제 웃으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계속 이제 연락을 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가짜 주소가 거의 유사하고 발신자가 보내는 내용을 해커가 똑같이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보내는데 이것만 바꿔요, 그냥 자기가. 그래서 수신인이 쉽게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중국 공장의 경우에는 대부분 홍콩 계좌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수시로 계속 송금 정보를 바꿔서 보내라고 해요, 얘네들이. 안 그러면 뭐 세금 문제가 있는지 뭔지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홍콩 계좌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장에서 이제 수시로 송금받는 은행 정보를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커는 몇 달 동안 지켜본 것 같아요. 몇 달인지 뭐 몇 주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해커는 이제 우리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이메일을 보다가 공장이 계좌를 수시로 바꾸는 걸 알아챘던 거죠. 그리고 그걸 어느 정도 지켜보다가 베트남 공장에서 보낸 이메일을 낚아채서 본인의 홍콩 계좌로 바꿔서 보냈던 거예요. 이제 뭐 일단 사건은 벌어졌고 저희 돈은 다 나갔고 이제 죽겠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일단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해결해야 할 2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한 거죠. 일단 돈 찾아내야죠. 찾아와야죠. 찾을 수 있으면. 1번 송금 보낸 금액을 다시 회수해야 되고 2번 이메일 지금 문제가 발생한 것들을 재발하지 않게 조치를 해야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저도 확인을 해봤고 이제 IT 전문가가 제가 계셔가지고 좀 아시는 그분하고 여러 가지 확인을 해보니까 결론을 내린 게 이메일 하이제킹이라고 하는 범죄예요. 사이버 범죄. 이메일도 이렇게 납치를 하더라고요, 중간에. 와. 그래서 이게 가능하냐? Is it possible to hijack an email address? 그래서 이거는 구글에 제일 최근에 지금 이제 나온 내용에 대해서 제가 그냥 인용해 온 겁니다. Scammers hack email accounts so they can send a funny message from a trusted email address in hope of getting the recipient to act. The goal could be to get this email contact to send money, turn over personal information, or click a link
that install malware, spyware, or a virus on a device. 뭐 지난달 제가 인용한 건데 좀 전에 동영상 보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분이 3분 동안에 윈도우 워드라고 클릭을 했는데 그게 바이러스 혹은 뭐 말웨어가 들어갔던 거죠. 일단 저희 입장에서 1번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송금 보낸 금액을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홍콩으로 지금 보냈는데 엉뚱한 계좌로 보냈다라고 할 때 일단 조치사항 제가 한 것들을 한번 보시면 어쩌면 뭐 참고가 되실 것 같은데 1번 일단 송금은행에 송금 취소 및 회수를 긴급 요청했죠. 일단 먼저 다행히 홍콩은행에서는 아직 송금액이 인출이 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다음날 운이 좋아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가 금액의 회수가 가능했어요. 여기 은행에 만약에 간다고 하더라도 홍콩은행에서 그 사람이 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홀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이었죠. 너무너무 다행이어서 저희는 이제 며칠 동안 이제 회사가 뒤집어졌었는데 그래도 어떻게든 수수료 주고 다시 회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해커가 인출을 한 경우에는 절대로 회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조심하셔야 되고 신속히 하셔야 되고 두 번째 근데 이게 너무 무서운 게 해커가 저희가 이제 저희 거래은행 이제 송금은행에서 홍콩은행에다가 리턴하라는 리턴 리퀘스트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커가 알았는지 송금은행에 이메일을 보낸 거예요. 해커가 거래은행에 저희인 것처럼 이메일을 보내서 송금 회수를 중지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이메일로. 그래서 은행 담당자가 너무 이상해서 한글인데 좀 뭔가 이상한 느낌이 구글 번역기 돌린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다고 해서 전화가 바로 왔었어요. 그래서 이거 보내신 거 맞냐고 아니라고. 그래서 그거 해커의 소개행위라고 알려줘서 은행에서는 일단 회수 절차가 정확하게 맞춰졌습니다. 그래서 이 회수까지 다 했는데도 그 다음에도 또 해커가 교묘하게 또 연락이 또 간 거예요. 은행에. 직접 은행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웃긴 게 은행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는 북유럽의 은행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해커라는 거, 이거는 확실히 해커라는 게 또 드러났으니까. 그래서 북유럽 계좌로 재송화하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 너무 무서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찰거머리 같이 쫓아오는지. 그래서 일단 뭐 운이 좋아서 회수는 받았고 두 번째 문제가 이제 하이제킹 문제가 생겼잖아요. 이메일 하이제킹. 일단은 이 문제가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지금 계속 뭐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조치 사항을 최대한 어떻게 하면 취해봤는데 그 아까 IT 전문가 분까지 모셔가지고 초빙해가지고 그래서 조치 사항은 일단 1번 IT 전문가를 모시고 혼자서 해결하려고 안 하고 일단 IT 전문가를 모셨어요. 그래서 상황을 설명해서 회사 내 서버 및 모든 PC에 대해 백신 정밀 검사를 모두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시면 이곳 근데 특이하게 이제 PC 한 곳에서 트로jan 목마가 발견됐었어요. 이게 트로이 목마 뭐 우리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 트로이 목마 안에 몰래 잠입해서 완전히 박살내는 거. 우리 컴퓨터 안에 몰래 들어와서 이게 이제 모든 정보를 빼갔던 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100%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트로jan 목마가 발견이 되었고 트로이 목마 바이러스는 치료 및 포맷을 했고 사내 모든 PC에 대해 동일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3번. 근데 이상한 점은 이 일 이후에도 해커가 이메일을 분명히 바이러스가 다 없어졌는데도 이메일이 하이제킹이 당하는 거를 확인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이상해서 이메일 호스팅 업체하고 호스팅하고 도메인 업체에 연락을 했죠. 이제 고데디를 저희가 그전에 썼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웃긴 게 저희 모든 PC 포맷까지 다 해가지고 이제 새로 깔고 백신까지 다 해가지고 문제가 없는데 너네 혹시 서버가 당한 거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돈 더 주면 더 비싼 걸로 자기가 뭐 업그레이드해서 막아준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그렇다고 이제 구글 선전하는 건 아닙니다. 구글 선전하는 건 아닌데 여러모로 이제 확인해 본 결과 그냥 구글이 굉장히 보안상으로 굉장히 그나마 서버도 제 생각에 그 당시에 고데디의 서버가 뚫렸던 것 같아요. 느낌이. 잘은 몰라요. 근데. 그래서 구글로 그때 완전히 다 바꿔버렸고 한번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4번 이제 구글 클라우드를 이제 통해서 모든 중요한 폴더와 파일을 사용을 하고 사용자별로 권한을 부여하였고 회사 내 쉐어 폴더는 그리고 쉐어 폴더 서버는 정기적으로 백업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더니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하이제킹 당하지 않고 문제가 재발하지 않았어요. 근데 5번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도대체 어디에 하소연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LAPD에 전화했더니 이런 뭐 자기들 소관이 아니라고 도대체 누구 소관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런 사이버 범죄는 FBI에서 하더라고요. 그 작은 것조차도. 근데 뭐 전화 거의 안 되고 FBI 뭐 관공서 전화 안 되잖아요. 그래서 FBI는 그냥 여기 웹사이트 하나 있으시니까 다음에 필요하시면 뭐 사진 찍어 가셔도 되고 혹시 이런 것들이 당했을 때 그나마 뭐 어필할 수 있는 데는 지금 여기 FBI.gov, Investigator Cyber 여기 들어가야지 자기가 파일링 할 수 있고 FBI에서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근데 예, 그 시간 낭비인데 저희는 다행히 돈을 찾았으니까. 근데 저도 팔로우를 안 했는데 그 목이 타들어가더라고. 근데 그거 갑자기 지금도 타신 것 같아요. 아 지금은 진짜 목이 말라서 타네요.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이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밑에부터 먼저 읽어드릴게요. 트로이 목마는 바이러스 이름입니다. 트로이 목마는 사용자가 원하는 무언가로 변장해 시스템 방어막을 뚫고 들어가는 악성 코드의 한 종류이다. 트로이 목마의 목적은 다른 형태의 악성 코드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장악하거나 손상을 가하는 데 있다. 트로이 목마라는 명칭도 컴퓨터를 감염시키는 방식에서 유래됐다. 즉 사용자가 원할 만한 무언가로 변장해 사용자 스스로 방어막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오도록 유도한다. 결국은 여기 저희가 사용하는 이제 컴퓨터가 있고 서버가 있죠.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트로이 목마가 있으면 우리가 정보를 입력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해커한테. 그리고 해커가 자기가 보고 계속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래서 트로이 목마에 이게 정말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 제가 몰랐는데. 그래서 이거 회사에서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IT 전문가 부르셔가지고 조치하셔야 될 겁니다. 일단 트로이 목마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최신 백신 설치 및 주기적 점검 필요하시고 부팅 화면 및 윈도우 시스템 비밀번호 설정하셔야 되고 네트워크 공유 시 읽기 가능 비밀번호 설정하셔야 되고 자료 다운받을 때는 백신으로 확인하기. 사실 이거 쉽지만 잘 안 되죠. 자, 일단 그래서 제가 컴퓨터 저희 사회 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 사이버 범죄가 일어나는 것 중에서 이제 제가 이제 바이러스 관련된 이런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저는 지금 이 세미나 준비하면서 근데 바이러스가 뭔지 대충은 알았지만 이렇게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이 장은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본 거예요. 바이러스는 과연 뭔지. 그 바이러스는 사실 멀웨어라고 해서 이거 멀리시어스 소프트웨어, 악성 소프트웨어의 하나의 하위 개념이더라고요. 하위 개념. 그래서 멀웨어, 악성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흔히 아는 컴퓨터 바이러스가 있고 그리고 랜섬웨어가 있고 스파이웨어가 있죠. 그래서 좀 전에 우리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화에서 봤던 거 이거는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려서 아마 모든 정보가 다 새어나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한국으로 치면 네이버 같은 회사였던 것 같아요. 아까 거기가. 그 네이버에 들어가 있는 몇 천만 명의 이제 인포메이션이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이제 수가 걸린 거죠, 이제. 그래서 컴퓨터 바이러스 우리가 스스로 복제하여 다른 프로그램을 감염시키고 컴퓨터의 파일이나 데이터를 파괴하거나 속도 저하, 정보 유출, 오작동 등을 일으키는 악성 프로그램이다. 그리고 랜섬웨어는 사용자의 컴퓨터 시스템에 침투하여 무단으로 사용자의 파일을 모두 암호화시켜 금품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인지룰로 잡는 거예요. 스파이웨어는 사용자의 PC에 몰래 설치되어 사용자 아이디, 암호, 개인정보들을 수집하여 전송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랜섬웨어 금방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지 좀 약간 그러시죠? 한번 같이 보시죠, 동영상. 이거는 2021년도에 방영됐던 드라마입니다. 어쩐데요? 이거 우리 서버 랜섬웨어 싹 다 잡아먹힌 것 같은데요? 백업은? 그것도 싹 다요. 협력 사건까지 다 지워버렸답니다. 아 미치겠네. 이 새끼들 얼마 달래? 네, 그 1억 주면 복구해준다고. 근데 24시간은 2억으로 올려본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거 어째요, 팀장님? 아 돌겠네. 야, 네가 얘기해. 에? 너 당직 때 일어난 일이잖아. 네가 책임져. 어? 아니요, 팀장님, 아니요.
팀장님! 천사 제발 까불할게! 진짜 제발 내가 그냥 까불면 안 돼, 진짜! 내가 이런 걸 어쩌면 안 돼, 이런 거! 야 여기서 떨어져도 안 죽어 그냥 다치기만 해 아야, 나 사뿐했는데 그 1억 내고 사뿐해. 같은 대출도 못 갚은 놈이 1억을 어디서 한테 1억이야! 내가 해결해줄게 야 내가 해결해줄게 1억 있냐? 그 랜섬웨어하고 이제 바이러스웨어하고 뭐가 다른지 아시겠죠? 첫 번째 영상은 바이러스에 관한 거고 지금 두 번째 거는 랜섬웨어에 관한 거예요. 인질로 요구하는 거예요. 인질. 완전 대기업들의 이런 대기업들 이제 보안팀의 이런 것들이 아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리고 금방 드라마는 그 2021년도에 방영됐던 스타트업인가? 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네. 아 맞아요. 거기. 샌드박스. 자, 사건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 좀 짧을 거예요. 2020년도에 일어났고 이거는 제가 엔젤 투자를 사칭한 사기 이메일을 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일단 1번 2020년 가을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저희 기존 오프라인 사업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은 다행히 매출이 셋업한 것들이 좀 매출이 오르기 시작하였고 이 즈음에 이메일로 일본계 엔젤 투자가라고 해서 저희 온라인 쇼핑몰에 투자하고 싶다고 접근을 해왔습니다. 2번 그래서 본인은 근데 좀 약간 이상하더라고요. 이메일이 왔는데 본인은 은밀한 투자를 원하고 이 거래는 절대 누설하지 말라고 하면서 투자 계획서를 대신에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이제 피치덱이라고 우리가 많이 하죠. 그래서 그래도 근데 그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2020년, 2021년 2년 동안은. 그래서 일단은 생각도 안 하고 일단 피치덱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3번 당시 사업이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서 의심은 하면서도 피치덱을 보냈는데 투자가는 자기 여권하고 여권 사진 보내면서 자신은 믿어도 된다고 하면서 제 아이디와 여권 같은 자료를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근데 진짜 뭐 너무 힘들긴 했지만 4번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도 자금이 급한 상황이었지만 혹시나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제 구글 서치도 많이 해보고 여러 군데 이제 좀 알아봤더니 프라우드 엔젤 인베스트먼트라고 의심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5번 그래서 엔젤 투자가에게 이메일로 화상 통화를 하자고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그 화상 통화하자고 한 뒤에 이메일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6번 엔젤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이런 유의 사기가 뭔지 이제 최종 확인을 해보니까 엔젤 투자를 하겠다고 하면서 개인 정보를 빼어가든지 아니면 현지 출장 오겠다고 비용을 우리한테 대라고 하는 그런 유의 범죄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일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 세 번째 사건 세 번째 이거는 자주 저한테 요즘에도 이건 이메일 자주 와요. 저희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남미하고 아프리카 쪽 도매 바이어를 사칭한 사기 이메일들. 그래서 1번 온라인 쇼핑몰 시작한 지 몇 달 후 제가 2020년도 남미나 아프리카 쪽 바이어라면서 우리 쇼핑몰 품목 중에 일부를 도매로 대량 구입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메시지가 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배송은 미국 내 자기가 지정한 운송업체에다가 하라고 그러고 결제는 비자와 마스터카드로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카드로 한다니까 저는 뭐 좋은 거잖아요. 카드로 하면은 이건 뭐 보장이 되겠구나 결제가 그랬는데 2번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런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기분이 굉장히 좋았어요 사실 그때. 근데 여러 지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이게 사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모로 확인해 보니까 정말 이런 유형의 사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3번 그래서 이런 유형의 사기가 주로 남미나 아프리카 바이어가 물건을 받고 나면 자기들이 받고 물건 다 인수하고 나서 하자가 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자가 없는데도.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데미지라고 핑계하고 결제했던 비자 마스터카드에 연락을 해서 결제를 다 취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4번 그래서 이런 유형의 범죄는 온라인 쇼핑몰 쪽이 특히 속기 쉬운 사기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피싱에 대한 내용이
또 요즘에 자주 떠가지고 이것도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피싱이라고 이거 그냥 낚시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PH더라고요. 피싱. 피싱은 사기성 이메일, 메시지, 광고 또는 이미 사용 중인 사이트와 비슷해 보이는 사이트를 통해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온라인 계정에 침입하려는 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피싱 이메일은 은행에서 전송된 것처럼 위장하여 은행 계좌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피싱 메시지 또는 컨텐츠의 특징입니다. 개인정보 또는 금융정보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링크를 클릭하거나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은행, 사용 중인 소셜미디어 사이트, 직장 등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을 사칭합니다. 그래서 보통 오는 이메일들이 보면 굉장히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정부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금융기관의 이런 도메인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가족 구성원, 친구, 동료 등 내가 아는 사람을 사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조직이나 사람이 보낸 이메일과 똑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꼭 이런 이런 것들을 요구한다면 본인하고 꼭 통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국제전화 특히 국제전화를 하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구글에서 제가 뜬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구글 사용하신 지메일 사용하는 지메일이 좀 좋은 점이 이런 거 좀 잘 잡아내더라고요. 해보니까 여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경고의 주의를 기울이고 개인정보 절대 넣지 마시고 메시지에서 링크가 있으면 절대 비밀번호 입력하지 마십시오. 긴급하거나 믿기 어려울 정도로 솔깃한 내용에는 주의해야 됩니다. 클릭하기 전에 멈추고 생각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5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할 이야기들은 거의 다 했는데 마지막 하나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도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크진 않지만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월급쟁이처럼 따박따박 들어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때는 또 돈이 좀 들어올 때도 있죠. 근데 어떨 때는 진짜 몇백 불이 모자라가지고 힘들 때도 있어요. 그거는 진짜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게 거의 당할 뻔했던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One more thing. 스티브 잡스가 옛날에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업 환경이 힘들수록 냉정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달콤한 사기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냉정하게 답해주고 상의할 지인이 꼭 있어야 합니다. 위로받을 사람이 아니라 냉정하게 사건을 충고해줄 사람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친구가 아니라 냉정한 사람. 그리고 보안 관련 뉴스와 업데이트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여러분이나 직원들이 무심코 클릭한 멀웨어는 다시 여러분들의 사업체를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15와 16과처럼 이상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계한인 이커머스 경제인 협회는 온라인 사업 탐구와 최신 정보 교류 및 친목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준회원으로 무료 가입됩니다. 채널 공지사항을 참조하셔서 카카오톡 오픈 채방에 참여하시고 정보 교류를 시작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